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참 아프죠, 많이. 지금 보시면 어제 그 국내 증시 끝날 쯤에 중국 증시가 하락 전환해가지고 1.4% 하락했습니다. 지금 하락이 멈춰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내 증시로 치자면 지금 여기 있어요. 코스닥이 이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중국이 저점을 깨고도 지금 더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베이징 봉쇄 조치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떻게든 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되면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지역을 봉쇄 조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중국 봉쇄 부분이 중국 코로나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쪽으로 이게 굉장히 상당한 안 좋은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오미크론이 확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안 먹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같은 경우는 확산 속도가 좀 느렸기 때문에 그 감염자가 나타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봉쇄를 해버리면 돼요. 봉쇄해갖고 거기 안에 갇힌 사람들을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자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해갖고 확진자가 0명이 되면 풀면 됩니다. 이게 되는데 오미크론은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해봤죠. K방역이라고 전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K방역조차도 뚫려갖고 6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부 확진자 걸려서 뭐 베이징에 지금 한 20명, 30명 나온다고 하는데 20명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들과 접촉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확 퍼졌다는 얘기, 다른 쪽으로 다른 지역까지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봉쇄를 해도 봉쇄한 지역 바깥에 확진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될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서 또 감염을 확인하고 나서 봉쇄를 하면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은 최근에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한 60% 정도가 감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더 감염될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면역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진자가 잘 안 나오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코로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쌩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감염자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뭐 베이징, 상하이 이런 곳이. 그럼 이렇게 감염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퍼지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 그 50만, 60만씩 들고 나서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10만 명 밑으로 진정이 되는 상태인데요. 중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백신 접종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로 봉쇄를 해갖고 막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별로 신경을 안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만약 급속도로 퍼져갖고 봉쇄를 하게 된다면 계속 봉쇄를 하게 되면 공장도 안 돌아가고 생활 자체가 안 되죠.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건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여전히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악재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지난밤에 이제 미증시 빠진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급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가 많이 빠진 것도 한 연유이긴 해요. 테슬라 지금 그 머스크 회장이 그 어디 인수했죠? 그 SNS 뭐 인수했죠. 근데 그 인수한 게 지금 너무 큰 금액으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또 돈을 빌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나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전히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보면 또 좀 있으면 이제 5월달 들어가면 이번 주 거의 다 끝났죠. 5월 되면 또 금리 인상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세 가지 악재가 다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세 가지 악재가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를 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미증시 보시면 그 테슬라가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우지수에 편입됐다는 걸로 본 것 같은데요. 이게 해외 주식 차트. 나스닥 테슬라인데. 나스닥인데. 아까 뉴스에 다우에 편입 뭐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지금 많이 빠졌죠.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고 나면 저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락했는데 바로 돌아서는 일은 잘 없거든요. 이 악재가 뭐 일회성으로 잠시 나온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빠지는 상황이고, 그다음 그 더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안 좋은 소식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구글 모에서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장 끝나고 미국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한 6%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그 제가 보는 화면에 뜨는 게 마이너스 0.9입니다. 거의 한 1% 정도 하락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합쳐보면 참 안타깝죠. 간밤에 미증시가 폭락했는데 급락했는데 여기서 선물지수까지 1%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반등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으면 우리 국내 증시 영향을 덜 받는데, 많이 빠졌는데 오늘 저녁에 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지난밤에 미증시도 급락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빠질 것 같으면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악재,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 금리, 이게 전부 다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악재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보시면 거의 뭐 저점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나스닥 지수는 저점 깨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 전날 방송할 때 줄 꺼놓고 여기 정도는 터치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충 이런 의미죠. 여기서 1차로 빠지고 그 다음 덜 올리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그 정도 길이를 재면 대충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나스닥이 저점을 이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코스닥 지수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갔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 여기 매달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안 빠진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오늘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도는 게, 이날부터 코스닥 기준으로 여기서 제가 시장이 좀 느낌이 안 좋다 그랬죠. 이게 아마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이날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었는데 이날 장 끝날 때 제가 방송할 때 반등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될 기대감으로 제가 올라간다고 예상했는데 협상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 그러고 제가 종목을 다 팔아버렸었는데요. 현금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부터 지금 이 급락하고 있을 때 이때부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투매까지도 지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락하고 투매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줍니다. 들어와가지고 빠질 때 들어올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갭으로 떨어져도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빠지면 다시 들어올리는 시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등하려는 이런 시도가 나오는데, 투매 현상이 나오면 반등 안 나오고 그냥 쭉 계속 흘러내리는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진다면 쭉 빠지고 거의 못 들어올리고 다시 빠지고 해서 쭉 이렇게 하염없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들이 워낙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던져도 그걸 다 받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급락하지 않고 국내 증시가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증시가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선방하는 거는 하락하면 계속 그걸 매수하는 개인들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버텼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하락할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갔고 방어를 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주식 투자는 이 심리 게임이잖아요.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던지자는 쪽으로 마음이 팍 바뀌어버린다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투매 현상 비슷하게 못 들어올리고 계속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온다면 비중을 확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투자할 때는, 그때는 진짜 그 투매 같은 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갑자기 급락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외국인 기관이 막 매도하고 나면 개인들이 못 버텨가지고 손절하면, 그 미수 막 이렇게 해갖고 몰빵했다가 손절하게 되면 그게 그 원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로 해갖고 손절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으면 매도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정권사에서 반대 매매로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완전히 그 폭락하는 현상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는 좀 많았었어요. 지금은 그 폭락하기 전에 개인들이 매수해갖고 들어올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거의 최근에는 제가 못 봤는데, 이 떨어질 때도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계속 매수해갖고 방어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리는 힘도 나왔고. 근데 투매 현상이 나오면 달라집니다. 상황이 기존에 봤던 거하고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그런 어떤 급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확 줄여가지고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는 매매를 좀 자제를 하고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벌써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관망 모드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0만원씩 세 종목 가지고 있다가 다 정리하고 지금 한 종목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자신 없을 때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디 급락할 때, 갭으로 떨어져서 급락할 때 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방어를 해주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혹시나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위험 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해야 됩니다. 제가 2년 넘게 지금 방송을 하면서 다른 건 못 보여드려도 생존하는 거는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 잃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증시가 급락하고 급등하고 반복하더라도 생존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느낌이죠. 아무리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생존해 있으면 올라갈 때 수익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급락할 때 올인돼 버리면 다시 반등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꼭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도 우량주 이런 쪽은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삼보산업을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매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 그 다음 지자체 선거죠. 지금 저만에 다가오는 게. 그럼 또 이제 부산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각 당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많이 던지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가 가장 핫 이슈고 부산 시민들의 어떤 염원이기 때문에 또 어제 나온 어떤 발표에 가덕도 신공항을 예비성 타당 면제하고 바로 이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건 실적하고 관계없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저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많이 안 좋으면 한 반 정도 줄이는 정도, 아니면 이 종목만큼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현재 계속 추진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다고 합니다. 수익성도 떨어지고 악재가 억수로 많은데,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오늘도 여전히 다른 쪽보다는 기존에 올라가고 있던 어떤 식품 관련주 혹은 가스 관련주, 가스도 지금 원자재 쪽에 보면 천연가스 쪽이 가격이 지금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는 그런대로 이 국제유가는 저게 됩니다. 뭐냐면
중국이 봉쇄 조치되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 쪽으로 되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게 되죠. 공장이 멈추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국제유가는 좀 안정, 뭐 $100 정도 선에서 멈춰 있는데, 천연가스 쪽, 뭐 이런 쪽, 뭐 이런 쪽들의 어떤 재료들, 여기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식품 관련주도 지금 점상에 점으로 지금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들어가기가 어렵죠.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돈이 몰릴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이제 식품 관련주 다른 거 다 올리고 나니까 이제 또 닭고기 또 움직입니다. 할인부터 해가지고. 마니커, 여기 시간이 지금 상하가 다 들어간 종목들인데요.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조 시푸드 쪽으로 한번 노려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품 관련주 쪽으로 다 움직일 건데 할인 마니커 이거는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 들어가면 또 눌러버릴 수 있으니까 사조 시푸드 상태 한번 보고요. 시간에서 약간 올라갔죠. 오히려 수산 관련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그 웬만하면 그 매매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위험 관리하는 쪽에 최대한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덜 올릴 가능성 물론 있겠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아침 시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장중 실시간 매매를 해가지고 거의 1시간 반짜리 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원래 하던 대로 장 끝나고 나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치겠습니다.